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묘월의 계수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묘월 같은 경우는 그 임묘진 봄이잖아요. 그래서 사주상에서 목이 많아서 계수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인성, 그러니까 경금신금을 용신으로 취하고 당연히 비겁도 취하죠. 신강하면 정화기토, 신강하면 정화기토를 쓴다. 병화기토도 쓴다. 무토를 쓸 때에는 임수가 있을 때에는 무토를 쓴다.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묘월 같은 경우는 그 용신 잡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묘월의 계수일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신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묘에 이렇게 간목이 뜨죠. 그리고 해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해묘로 이렇게 가도 내가 본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개해 왕으로 내가 왕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목으로 설기가 돼도 나는 약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신금도 인성도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 간목을 용신으로 보고 상관 편제하는 그런 부자명이 되었고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묘진 요렇게죠. 요렇게까지 되죠. 이렇게 되니까 내 편은 이렇게 있고 묘진의 병화 떴으니까 내가 신강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강할 수밖에 없죠. 신강하다 그래서 목화운일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책에서는 신금을 용신으로 봤지만 아니다. 그러니까 목화운을 좋게 보면 되고요. 이 사주는 그러니까 묘월에 해묘미 삼합이 됐죠. 삼합이 세가지고 천간으로 정화가 떴어요. 이럴 경우에는 내 의지처인, 그러니까 나의 계수의 그 왕지인 해수가 해묘미 목국으로 화해버리는 바람에 나는 이렇게 첩신이 돼 있어도, 비겁이 첩신이 돼 있어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 사주가 되고 이 축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삼는다. 그래서 금수운에 더 벼슬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죠. 이 사주는 어떨까요? 이 사주도 해묘목이 됐죠. 묘묘에 정화 떴죠. 그래서 이런 사주도 신약사주에 되고 신약사주에 속하고 축중에 있는 계수 신금의 도움을 받아서 금수운에 벼슬을 하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임묘, 해묘 이렇게 되죠. 나는 신금과 해수 이렇게 같은 편이 있고 천간으로는 토생금으로 경금이 떴는데 이 사주를 그러니까 봉기가 우선적으로 잡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내가 임묘월에 특히 묘월 목의 왕지인 계절에 그러니까 해수가 해묘로 가고 또 해수도 인해한목으로 가고 해서 수생목으로 설기가 왕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이런 사주는 금을 용신으로 잡은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조금 그
아리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보시기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금수의 세력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금이 용신일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론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나의 묘월의 개수는 설기가 인묘로 설기가 많이 된다. 그리고 내 의지처인 해수도 해묘로 가서 그러니까 합의된다. 그러니까 내 의지처가 해묘로 합의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을 용신으로 잡았고 태원이 경호다. 그러니까 지난해 경호월에 이제 임신이 잉태가 된 달이고요. 그래서 오중에 정화 기토를 재관을 취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사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월지, 그러니까 묘월에 묘가 있으면은 강하죠, 그죠? 엄청 강한데 극하는 관계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금이 묘유 충을 하면은 금금목을 해서 들어오죠, 그죠? 금금목을 하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는 이 인성, 이 편인 신금, 유금, 신유, 시가 금금목을 하고 들어와서 내가 설기, 그러니까 수생목으로 설기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금금목을 당해서 설기가 잘 되지 않는다. 묘목이 하나는 이렇게 지워졌다. 그러면은 묘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목을 용신으로 잡는다. 묘묘모에 을목이 떴죠. 식신이 무척 강하죠. 식신이 또한 묘미로 국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약한 편관을 심하게 극을 할 때에는 제살태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제살태과인 사주는 화토운이 좋아요. 이 살을 이렇게 생해주고 하는 그 운이 더 좋다. 그래서 기토를 용신으로 잡고 궁장에 오른 그런 사주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살태과하고 극설교가의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제살태과와 극설교가. 제살태과와 극설교가의 차이점은 제살태과는 식신상관의 힘이 세죠. 식상의 힘이 세고 관성, 편관의 힘은 약하다. 이럴 경우에는 제살태과로 잡고 살을 용신으로 잡는 그런 제살태과로 보고 살을 용신으로 잡게 되는 거고, 극설교가 같은 경우는 식신상관과 관살의 힘이 비슷비슷할 때를 극설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 묘가 아니라 뭐 개미 이렇게 미토가 더 있던가 이런 식으로 토토에 토가 뜨고 을묘에 묘가 있다라고 하면은 힘이 좀 비슷할 때에는 극설교가라고 하는 거죠. 극설교가랑 제살태과의 차이점은 제살태과는 식상은 왕한데 살이 약할 경우 제살태과라고 한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목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면은 내가 무척 설기가 되죠. 이런 사주를 종화로 볼 수 있죠. 종합격으로. 그러면은 내가 목에
왕신인 목에 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약한 사주가 아니라 신강한 사주가 돼요. 그러면은 목화운이 좋다 라고 보시면 되죠. 수목화운이 다 좋다라고, 그러니까 목화운이 좋다. 종화로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목화운이 좋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종하지 않고 사중에 있는 경금을 용신으로 잡을 경우에는, 사중에 있는 경금을 용신으로 잡을 경우에는 운에서 금수운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죠. 그죠? 운에서 금수운이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종합격일 때에는 목화운이 좋게 되고, 내가 종합격이 아니라 신약으로 봐서 인비를 용신으로 잡게 될 경우에는 운에서 인비운이 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좀 물어보는 게 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사중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경금까지 용신으로 꺼내서 쓸 것인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종화로 이렇게 간 것인가를 물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운에서는 그렇게 되죠. 운에서는 초년운이 그러니까 역행을 하죠. 그러면은 을묘 전이니까 갑인, 그 다음에 갑인의 시절을 지나면 개축, 그 다음에 임자 이렇게 되는데, 갑인운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종안사주가 되겠고, 개축, 임자 이 시기가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 금수가 용신이 되겠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주는 연애자평에 올라왔던 사례가 되는 사주가 되겠고, 이런 사주는 이렇게 묘묘에 이렇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인비죠. 그러니까 내가 극하는 용신법에서는 어쨌든 금금목을 당하기 때문에 목이 약하다. 계절의 목이지만은 약하다. 그래서 목을 용신으로 잡는다. 신강, 목이 용신이다. 목화 있어 신약이 아니고 극하는 관계다. 그죠? 서부군의 황제가 된 그런 사주가 되고요. 이런 사주가 그죠?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이, 그렇죠. 신약이 아니에요. 그죠? 신약이 아니다. 나는 신강이다. 그러니까 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강하고 목이용신으로 보는 게 맞겠고요.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내가 설기가 되죠. 묘목으로. 그리고 여기 임목도 첩신이 되어 있네요. 임묘, 묘, 인, 축 이렇게 나가니까요. 그죠? 또 여기 임목도 있다 보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설기가 많이 되죠. 그러면은 인성을 쓴다. 이런 사주를 식상격에 폐인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죠. 식신격에 폐인했다. 식신격이지만은 식신이 왕하면 상관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식신도 왕하면 상관 같은 기질을 드러내니까 인성으로 그 식상을 좀 조절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인성을 잘 쓰게 되겠죠. 이 사주는 묘미에 을목 떴다. 식신이 어쨌든 식신격이고, 식신격에 내가 정관을 봐서 합격이 됐죠. 식신격에 정관을 봐서 개수 입장에서는 부토가 정관이죠. 식신격에 정관을 보았다. 합격이 됐는데 경금으로, 예전에는 관성이 중요하니까 경금으로 이 식신을 이렇게
합을 해줘서 다시 청해진 사주예요. 그러니까 정관이 다시 살아난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주가 정관이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어쨌든 이제 무토를 용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무토를 용신이고 육군 소장까지 이제 출세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 운을 따져보면은 을묘, 병진, 정사, 무오, 기미 이런 식으로 화토, 이 관을 살려주는 그런 운으로 흘러가죠. 관을 살려주는 그런 운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되겠고, 어쨌든 이 무토 입장에서는 이 경금, 화도 좋고 경금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무토를 지켜주는 앞뒤운이, 용신을 지켜주는 금운도 괜찮고 화운도 나쁘지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묘유충을 당했죠. 내가 식상이 약하다. 내 편은 이렇게 있고 묘목만 있다. 그래서 목화운에 출세를 한 그런 사주가 되고요. 이 사주는 적전수에 나왔던 그런 사주가 되고요. 적전수에 올라왔던 그런 사주인데요. 이 사주를 이 식상이 이제 식신이 이렇게 구글지고 있으면 왕하잖아요. 그죠? 월지세계는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다스려주는 금이 있으면 좋은데 금은 없고, 이 병이 무토정관을, 그러니까 무토정관을 심하게 극하죠. 그죠? 합격이 있는 거죠. 식신격의 정관을 받기 때문에 좀 격으로 보면은 합격이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목국토를 당하기 때문에 요 통관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화의 그런 부분이 좋고, 그러니까 지지에서는 오화보다는 그러니까 천간으로 화가 오는 게 좋겠죠. 천간으로 화가 오는 게 좋다. 아니면 천간으로 금을 쓴다. 금운이 좋다. 그러니까 이 정관을 지켜주는 그런 금이나 화의 글자를 쓴다. 이 사주가 그러니까 무오대운에 사망을 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무오대운에 사망을 하였는데 왜 사망을 하였냐라고 이제 보았더니,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일간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에는 어느 시기에 이제 죽게 되느냐. 내가 이 계수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대운 세운에서 자기 형상을 드러낼 때, 그러니까 나와 같은 운이 올 때, 뭐 계수운이 올 때라는 거, 아니면 지지에 자수운이 올 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 형상이 대운세운에서 드러난다. 천간으로 계수가 또 뜨던가 지지에서 자수가 오던가, 그런 그 운에서 오는 그 글자 계수나 자수를 합거, 그러니까 무토나 기토로 무게합을 하던가 기토로 토국수를 하던가, 그런 천간에서는 그런 합이나 극의 작용이 생기고 지지에서 형충파해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형충이죠. 형충운에 형충이나 형충운이 일어나던가, 아니면 운성으로 삼묘절지에 들어갈 때 내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무오대운 같은 경우는 무운에 사망하였는데 이제 세운도 같이 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계묘 일간인데, 계묘일주인데, 그러니까 무오 이렇게 천간으로 천간합, 지지, 파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상태인 거죠. 근데 뭐 원활하게 뭐 합이 되진 않죠. 왜냐면은 을목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이제 운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운에서는 무토가 이렇게 와서 나랑 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화는 또 운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오며 파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합되고 지지가 내 몸이 파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한 세운에서 뭐 삼요절이나 다시 재차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 그 시기에는 몸에 신액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월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월은 조금 어렵다. 진술충미월이 좀 용심 잡기가 어려운데요. 진월의 개수 같은 경우는 고구를 꼭 챙겨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뭐 용심 보기도 힘든데 절기까지 꼭 봐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렇다 하니 한번 생각은 해보고 넘어가는 거죠. 고구 전이면 이 진중에는 지장간이 있잖아요. 을목, 개수, 무토가 있죠. 이렇게 여기, 중기, 정기, 봉기라고도 하죠. 봉기가 어쨌든 가장 세죠. 봉기가 보통 이 무토가 사령하는 시점이 고구 후가 돼요. 그래서 고구 후구는 이제 무토 봉기를 보고, 고구 전에는 을목이나 개수 뭐 이런 수의 기운이 있는 거죠. 진중에 있는 개수가. 그래서 고구 전에는 그 진중에 있는 개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기의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있어서 병화를 보고, 고구 후에는 어쨌든 무토가 사령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고구 후에는, 그러니까 화토가 뜨면 화토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인비를 용신으로 잡는다. 진월에 무토가 투가 나면, 그렇죠. 진월에 무토가 투가 나면 토가 많게 되고, 이 많은 토를 목으로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토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임수 같은 경우는 간목을 우선 잡지만 개수는 인성을 좀 위주로 잡는다. 신금과 같이 있을 때에는 신금을 우선으로 잡는다. 그렇죠. 금을 우선적으로 개수 입장에서는 씁니다. 사례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죠.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임, 묘, 진, 사, 묘, 진, 그러니까 진, 묘, 인 이런 경우에는 그냥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다. 그냥 신약인데요. 어쨌든 임수를 용신으로 잡은 거죠. 어쨌든 한번 사례를 보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대요. 무슨 차이가 있냐? 한 사람은 고구 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가 있는데 한 사람은 고구 전에 태어났대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 그렇죠. 60년을 이렇게 넘겨서 보는 거죠. 한 사람은 60년 전 이 사주를 타고 태어나고, 한 사람은 60년 후에 이런 사주를 타고 태어난 거죠. 네, 같은 시점에서 똑같이 고구 전후를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같은 해에 고구 전후로 똑같은 사주가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한 사람은 고구 4월 20일 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고구 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고구 전에 태어난 사람은 고구 후에 태어난 사람은 진월에 병화가 떠서 뜨거웠고, 고구 전에 태어난 사람은 어쨌든 수의 기운이 있어서 목화운에 총독이 되었다라고 본 사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고구 후에 태어난 사람은 화의 기운이 많아서 형극도 많고 무거에 불과했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절기를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거의 다 이런 사주는 약하죠. 그러니까 신약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고구전이건 후건 신약한 부분이 많다.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자, 이 지지의 진토, 축토, 진토, 천간으로 진월의 임묘진이죠. 임묘진에 병화가 떴다. 네, 설계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화로 토화 이렇게 되니까 설계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말은 아닌 것 같고, 고구 전후는 혹시라도 안 풀리면 보시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좀 약하다고 보시고 인비운을 용신으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비운을 용신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 이 사주 같은 경우도 해묘 진월에 간목 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사주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하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있다. 근데 이 해수가 해미목으로 간다. 그죠? 해수가 해미목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죠. 그래서 이 사주가 고구 하반월에 태어나면은, 그러니까 고구 이후에 태어나면 진월에 간목 정화 떠가지고 이 사주가 설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화토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인성을 용신으로 잡고 인성을 용신으로 잡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하반월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목화를 용신으로 잡을 개연성이 있는데 자꾸 말이 꼬이죠. 꼬입니다. 내 해수가 이렇게 해묘목을 하기 때문에 해미목에 목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주는 인성을 용신으로 잡는다. 인성이 용신이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축에 나죠. 내 편이고 진사오에 무토, 병화 무토 이렇게 됐죠. 그래서 화토가 많아. 이런 사주도 어쨌든 본기가 우선이잖아요. 인묘진에 진월에 토 떴다. 그러면 토가 강하다. 화토가 세력이 많다. 어쨌든 진월에 무토 떴다. 토의 기운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사주가 무게 합화격이죠. 무게 합화의 천간으로 병화가 떴죠. 그러면은 무게 합화격이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그러니까 화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무게 합화에 화를 쓰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운에 발전하게 되고 금수운에는 아니다.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진진에 토 떴다. 자축에 임수 있죠. 이러면 어쨌든 이 진월에 진진에 동합에 화토 뜨고 그러면은 화토의 기운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주 경신 신유운에 순무가 된 그런 사주가 되고요. 묘진에
진월에 병화 떴다. 진토, 미토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어쨌든 요게 내가 인비지만은 무척 약하다. 인비지만 약하다. 그러니까 인비지만 약하다. 그러니까 금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이런 사주는 고구 전이라도 약해 보여요. 그죠? 고구 전이라도 약해 보인다. 다음 사주는 개해 내 편이죠. 이렇게 내 편이고 유금도 이렇게 있는데 이 사주는 내가 약하지가 않죠. 그래서 상관생재 하는 그런 명이 되겠고요. 내가 약하지 않은 상관생재의 명이다. 자, 이번 사주를 보게 되면은 진월에 병화 떴다. 어쨌든 이 화의 기운이 강하다. 진토 약하죠. 그러니까 약한 상황에서 인비를 용신으로 잡는다. 축중개수, 축중의 신금, 천간의 임수 쓴다. 운이 신유수로 신유술 서방운에 부마가 된 그런 사주인데 세운에서 신유술운에 부마가 된 것 같아요. 그죠? 대운에서 신유술이 되려면 뭐 나이가 4, 50이 돼야 신유술운을 보게 되죠. 그죠? 자, 이 사주는 가정격이라고 보았는데 왜냐면 이 진토가 진술충으로 이렇게 깨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진토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월에 화 뜨고 그래서 화토로 그러니까 식상도 있죠. 그러니까 식재에 화토로 종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갑오 을미 운에는 관직에 좀 진출하게 되고 천간으로 화토가 뜰 때에는 그래도 평길해요. 그죠? 무술의 최고운이었고 기해에는 사망을 하였는데 내가 종하는 입장에서 이 해수 녹이 와서 이 사화를 사해충을 하면은 그런 부분이 생긴다. 사해충. 자, 이번 사주는 진월에 병화도 뜨고 을목도 뜨고 이렇네요. 그죠? 이런 사주는 내가 옥도 이렇게 묘미에 을목도 뜨고 그래서 요신. 그러니까 설기가 많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금수를 용신으로 잡는데 처음 결혼하고 자식이 없었고 다시 또 재혼을 하였고요. 개미년에 그러니까 임신을 하였는데 자궁 외 임신이 돼서 그러니까 후유증이 좀 심했던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이런 사주는 어쨌든 우리가 그 여자 사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약하잖아요. 그죠? 인성을 용신으로 잡는데 자식을 낳으려면 자식은 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데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보통 신약 사주의 여자는 인성운에 자식을 또 낳아요. 근데 개미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어렵게 임신을 하였지만은 그러니까 자궁에 임신이 되었고 보통 우리가 자궁을 토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토에서 만물이 자라기 때문에 토를, 그러니까 진토, 뭐 이런 진토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일지가 진토다라고 하면은 그 토를 자궁으로 보는데, 이 개수 입장에서는 을목이 식상인데 이 자식이잖아요. 식신이잖아요. 자식이 어디 토에 뿌리를 내리는데, 여기 미토 중에서도 을목이 있고 진토 중에서도 을목이 있고 진 중에 을목이 있고, 그죠? 식상,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는 토가 많은 거죠. 그죠? 이렇게 미토 또 왔죠. 그러면은 이 식상이 내가 강해면 모르겠지만 약한 상황에서 여기 저기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은, 그러니까 온전하게 내 그 안에 이제 그 잉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그러니까 자궁에 있는 자궁 밖에서 이제 심어지는 거죠. 애가 잉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궁에 임신이 되고 그렇다. 그래서 고생을 한 그 여명이 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묘월과 진월의 계수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진월이 고구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안 풀리면 고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약하다, 인비운으로 흐른다, 아니면 많이 인비가 아예 없다라고 하면은 종으로 간다. 종으로 가더라도 내가 체력이 약하고 뭐 부실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종을 하면은 그 종한 오행의 그 왕함으로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에 종했다 그러면은 내가 목의 성격을 왕성하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신강한 목이 돼서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에 종한다 그러면은 종제한 건데, 그러면은 신강한 재성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죽을 때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나와 같은, 그러니까 운이 와야 되고, 이런 그 운이 합의되던가 아니면은 일지에서는 형충파의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간으로는 합거되던가 아니면 편관으로 와서 내가 극을 당하던가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운성으로는 뭐 삼묘절 운이 또 오게 되면은 그렇다. 그러니까 대운뿐만 아니라 세운에서도 참조해서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우리가 용신법에서도 식관용신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살태가와 극설교가의 차이점은, 제살태가는 식신상관이 너무 왕해서 약한 편관을 극했을 때를 제살태가라고 하고, 극설교가는 식신상관의 힘과 나를 극하는 정편관의 그런 세력이 비슷했을 때를 극설교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극설교가일 때는 인성을 용신으로 잡는다 라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수, 묘월과 진월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